안녕하세요. 럭셔리 농부입니다. 지난 2월 말 코로나19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폭락장 가운데서도 코로나 사태 전후로 꾸준히 시장을 이긴 업종은 기술주였고, 부진하다 코로나 이후 시장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한 업종은 헬스케어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살포한 현금이 증시 회복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고, 시장에 넘치는 현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유동성 랠리를 이어오다 최근 며칠간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하고, 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33%라는 사상 최대 증가폭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은 75만 1000건으로 발표되면서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한 점이 주가를 소폭 반등시켰지만,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방향을 못 잡고 변동성이 큰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없는 점, 그리고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이 작은 이슈에도 증폭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끝난 후에도 당분간 승자가 확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작은 이벤트에도 주가가 큰 변동성을 주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미 상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시기의 문제지만 추가 부양책 또한 타결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그동안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평가해 보면서 올해 증시를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향후에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평소 관심 있던 주도주에 대한 선별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9일 장 마감 후 애플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플은 역경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혁신으로 회계 연도를 마감했으며 맥 서비스에서 역대 기록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의 지속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첫 5G 지원 아이폰 라인업이 이끄는 모든 신제품에 대한 초기 반응은 엄청나게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격 학습에서 홈 오피스에 이르기까지 애플 제품은 전염병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자를 위한 세계의 창이 되어 주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매우 변동적이고 까다로운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출, 주당 순이익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현금 중립적 포지션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분기 동안 주주들에게 거의 220억 달러를 반환했고, 2020년 11월 9일 배당 기산일로 주당 0.205달러의 현금 배당을 11월 12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소비자에게 제품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면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과 배당 성장주로 투자자의 인기가 많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해서 이익이 생기면 잉여금 계정으로 보내기 전에 주주 친화 정책인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저 농부도 미래 가치가 있고 자사주 매각과 배당을 같이 주는 애플과 같은 기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4분기 결산 실적을 보면 매출액 2,740억 달러, 영업이익 662억 달러, 주당 순이익 3.31달러를 달성했다고 공시했네요. 그로스 마진을 보면 매출 원가하고 제품 마진이 149억 달러, 서비스는 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제품은 67%에서 61%로 감소하였고, 서비스 부문은 33%에서 39% 증가해서 시리, 아이클라우드, 애플 TV 플러스, 디지털 컨텐츠 스토어 등 서비스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 현황을 보면 아이폰 13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소폭 감소하였고, 맥 286억 달러, 아이패드 237억 달러로 각 11% 증가했고,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는 3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 서비스 5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준수한 성적을 내었지만 어제 아이폰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20% 정도 낮으면서 주가도 4%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체 분기 매출은 64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4달러로 시장 예측치 매출 640억 달러, EPS 0.71달러 대비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네요. 매출 현황에서 본 것처럼 아이폰 판매 부진을 맥북, 웨어러블, 서비스 부문에서 최대 실적을 견인했는데 애플은 아이폰 12 신제품 출시와 계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실적보다는 연말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 다음 1분기에 대한 아이폰 12 판매량과 추세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매출 성장을 보면 웨어러블 서비스 부분에서 매 분기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애플은 하드웨어 기반에서 웨어러블 서비스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 부분별 매출 극대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시대에는 증강현실, 헬스케어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에 투자하면서 얼마나 커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처럼 글로벌 시가총액이 2200조 원이 넘는 공룡기업 치고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고 웬만한 국가의 시가총액보다 큰 볼륨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데 올 한 해만 57%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역별 매출은 아메리카 1245억 달러로 45%의 비중으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25%, 중화권 15%, 일본 8%, 아시아 지역 7%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은 2019년 대비 14% 성장을 한 반면 중화권 지역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8%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79억 달러로 마이너스 28.6%로 매출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어요. 중국향 매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이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플에서는 이번 아이폰 12 신모델 출시된 것을 감안하면 오는 1분기에는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재무 상태표인데요. 자산 3,238억 달러, 부채는 2,585억 달러, 자본 6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부채는 4% 늘어난 반면 자본은 마이너스 28% 감소해서 전체 자산은 마이너스 4%로 줄어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부채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본 계정에서 2019년 904억 달러에서 653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이 274%에서 396%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단순히 부채 수치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현금성 자산이 1437억 달러로 하나로 160조 정도 있는데 현금 흐름하고 같이 보면 서로 상쇄돼서 큰 부담이 없는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무 상태가 건강한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 계정의 경우 애플이 주식 감자를 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특별 배당을 해가지고 자본금이 줄어든 수치는 아니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 후 소각 통해 가지고 총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부채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면 투자 지표에서 보는 수익성 항목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오르는 효과도 있고요. 부채가 800일 때 900으로 늘리거나 자본을 줄일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사과 한 개를 1,000원에 팔면 230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ROE는 2018년 40%에서 2020년 70% 정도인데 S&P 500 평균 ROE가 15%를 생각하면 이런 기업이 있나 싶습니다. 애플은 엄청난 현금 보유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자사 기술이나 프로그램보다 우수한 가치가 있으면 인수합병을 진행했는데요. 2020년에는 5번의 기업 인수가 있었고 어떤 기업을 인수했는지 보면 1월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엑스노, 3월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기상정보 앱 다크스카이, 4월은 음성명령 인식 기술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보이시스, 그리고 5월에는 AI 음성 플랫폼 시리 성능 개선을 위해 머신러닝 스타트업 인덕티브를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인수 기업만 봐도 4차 산업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실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이죠. 애플은 아람코를 제치고 시총 2200주의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규모로는 코스피 시총의 3배, 삼성전자의 10배 정도 돼요. 지난 10월 25일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한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에서
애플이 1위를 차지했고 브랜드 가치는 3,230억 달러라고 했는데 연간 성장률이 약 38%에 달하는 애플의 실제 2조 달러 이상에 대한 기업을 가지고 가치 평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거는 탑5의 국내 기업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수직 상승해가지고 5위에 랭크된 거는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애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자세한 기업 개요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 농부는 아이폰 12 출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도 실적 외에도 애플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아이폰 수요 트렌드는 가성비를 갖춘 중저가 모델 중심의 인기로 보여지는데요. 2018년에는 중저가 모델, 고가 모델 판매 비중이 비슷했는데 2019년 모델부터는 중저가 모델 아이폰 11이 고가 모델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판매량을 앞섰고 이런 분위기는 2020년 아이폰 12 출시와 함께 심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에서 4가지 모델을 출시했죠. 판매 비중은 중저가 모델 아이폰 12 미니, 12 비중을 67%, 고가 모델 12 프로, 12 프로 맥스 비중을 한 33% 출시한다고 해요. 제품 포션을 봐도 중저가 아이폰 중심의 수요 증가는 수익성 극대화 전략에서 아이폰 매출도 잡고 서비스 매출도 잡는 투트랙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억대의 아이폰을 판매했을 때 월 평균 10달러의 구독료를 가정하면 약 1100억 달러의 서비스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수치는 2019년 480억 달러 대비 130% 성장한 것으로 마진율 높은 플랫폼 사업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이폰 매출이 받쳐줘야 웨어러블 홈 서비스 시장에서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17년 아이폰 출하량은 7,800만 대로 역대 아이폰 출하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2018년 5,840만 대로 전 모델 대비 25% 감소했고 2019년 아이폰 11의 출하량은 6,620만 대로 전작 대비 13%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제품 판매량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웨어러블 서비스 시장에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이익 증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애플은 고급화 전략에서 일부 아이폰은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아이폰 유저를 확보해서 애플 생태계를 경험한다면 웨어러블 서비스 매출은 자연히 따라오는 효과를 보는 거죠.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보다는 신제품 아이폰 12의 판매량 추세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애플은 2020년 신모델 아이폰 12를 모델 출시하면서 출하량 7,500만 대를 예상했는데요. 아이폰 11 모델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2017년 7,800만 대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판매량 수치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 발표에서 팀쿡 CEO는 초기 데이터 포인트가 정말 좋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현재 아이폰 보유자 30% 이상이 3년 된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기기 교체 욕구와 억제된 소비 심리가 영향을 준다면 아이폰 12 판매량은 7,800만 달을 넘어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신모델의 장점으로는 아이폰 최초의 5G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고 A14 칩 CPU 성능이 18% 향상되었고 새로운 기술인 무선 충전기,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한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제품 리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제품 소개를 하면 아이폰 12 5G 용량은 늘었지만 충전 단자와 아답터, 이어폰은 빠졌습니다. 맥세이프의 경우 애플의 첫 공식 제품이기도 한데요. 15W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제품 뒷면에 마그네틱 쉴 코일을 심어놓고 아이폰을 놓으면 자력으로 위치 보정하는 기술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 케이스 그리고 카드 지갑을 소개했는데 아이폰 하나 팔면서 액세서리까지 하나씩 따로 파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기나 아답터 제공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원가 절감, 그리고 맥세이프 차지, 에어팟,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 판매를 통해서 매출 확대를 하려는 영업 전략인데 중저가 아이폰 판매를 통해서 유저 확보를 하려는 전략과는 상반되는 것이라서 향후 신규 고객 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수치가 발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이다 스캐너는 3D 센싱 기술, TOF 기술을 이용한 센서인데요. 빛 신호를 보내가지고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포켓몬고 기억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애플에서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했다는 것은 앞으로 AR, VR 같은 산업에 투자 의향을 엿볼 수 있는 형태고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힌트를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AR 같은 헬스케어,
교육, 쇼핑처럼 우리 생활에 자주 접하게 될 것이고 애플의 모든 제품에서 AR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파이프 샌들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들의 89%는 다음으로 구매할 스마트폰은 애플 기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 86%는 이미 아이폰이 있다고 해요. 현재 10대들이 나중에 최대 소비층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들이 선호하는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 실패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플 실적과 아이폰 12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이폰보다 애플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워렌 버핏이 삼성 폴더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지금은 아이폰 쓴다고 하죠. 이분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최대 주주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